자, 수사를 다 했어. 수사를 쫙 다 했어. 쫙 다 했더니 저놈 저기 죄가 있다고 이제 확신이 선 거야. 검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기소야, 기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소 권한을 이렇게 죄가 있다 없다고 판단했을 때 공식적으로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처벌하는 절차의 첫 단계가 기소입니다. 그럼 기소를 할까 안 할까는 누구한테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검사. 우리나라는 검사만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 기소하든 안 하든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검사의 권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그런 문제와 비리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사건, 어제도 우리가 그 수성에서 후배 변호사랑 뭐 만나서 이야기 좀 하기 위해서 만났었는데, 그것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 검사하다가 여자 검사로 임용돼 가지고 성추행 또는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만둔 그런 검사.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검사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검사가 검사를 성추행해요. 골 때리잖아.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분명히 가해자는 알고 있어요. 그걸 누가 기소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검사 기소할 거 아니야. 누구예요, 그 검사가? 지 친구 아니야. 검사 기소 안 한다 이거지. 그는 지금 내가 그냥 어떤 성적인 그 이야기 했지만 그 말고도 저놈이 돈을 어떤 스폰서라는 게 있거든, 그지? 검사들은 스폰이 있습니다. 돈을 대주는 스폰이 있다고. 이 말한다 또 싫어. 그 스폰이 있다 칩시다. 난 그런 이야기 좀 들었어. 그냥 인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를 조금 들었어요. 돈 주면 그냥 주겠습니까? 뭐 봐주는 게 있겠지, 그지? 그런 거를 알고 눈치챘어요. 우리가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국민의 법정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는 부패된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한다 이거죠. 왜요? 같은 친구니까. 왜 누가 수사권 누가 가지고 있다고? 검사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공수처라는 걸 만들려고. 공수처. 이 공수처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공수처라는 것은 뭔가니까 공수처라는 것은, 근데 검사 같은 기관들이 이 부패 하실 때 이 공수처에서 기소하도록 하면, 그는 이 공수처에다가 기소권의 일부를 주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저렇게 지금 한 2달간 지금 깽판 치고 있는 거예요. 깽판 치고 있는 거예요. 안 놀리고. 이 본질은 이게 본질은. 지금 그 와중에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 이게 조국이라는 사람을 이제 기화를 해서 이게 붙은 거야, 한 판. 누가요? 이 검사를 기천하는 이 어떤 일종의 입죽한 세력과 이걸 바꾸자는 세력들이 한 번 붙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 누가 이제 새우등이 터졌습니까? 검사와 이 조국 씨의 가족들이 지금 새우등이 터진 거야, 지금. 그럼 표창장을 위조한 그게 뭐가 중요하게, 그게 나라를 절단나게 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검사만.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를 검사만 기소권을 기소 독점주의라 그래요. 독점주의.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이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은 뭔가니까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 분명히 저놈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 일반적인 법 감정에 따르면 죄를 지었으면 검사는 기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검사, 이런 권력은 이 세상 지구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 검사만 가지고 있어. 여기다 또 누가 있다고? 수사권도 있네. 이것도 있네. 형 집행권도 있습니다. 형 집행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판권. 공판 수행, 공판, 그 다음에 형 집행권. 이 모든 권한을 공판 유지권, 공소 유지권, 형사 절차의 처분과 끝까지 누구의 권력, 검사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 수사권은 떼가지고 누구한테 주겠다고? 경찰한테 주려고 그러고. 요 기소득점 요거는 누구한테 일부는 공수에 주고. 거의 검사의 권한은 여기에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거는 검사의 권한이 그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소가 되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하는 그 권한만 있는 것이 실제 수사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그게 검사들의 눈에 그러니까 이 반발이 지금 심하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그 기타 뭐 여러 가지 삭단 것들은 붙여진 게 이게 가장 현재 이 한 두세 달 동안 우리나라를 막 진짜 짜증나게 만드는 본질은 이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이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척과 그걸 어쨌든 깨트리려고 하는 척이 지금 붙은 거예요. 근데 이쪽 힘 세죠, 그죠? 지금 대통령이 해라도 지금 안 하고 있어. 속된 말로 배째라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이 내용도 압시다. 이건 일단 우리 수업 내용들이에요. 우리 수업 내용들이 시험의 내용들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1번의 공소제기 자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줄 끝에 이런 말이죠. 검사만 기소권을 가지며 기소독점주의, 그죠? 재량에 의한 기소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밑에 이제 기소 불기소가 있는데 그 밑에 기소유예 보세요. 기소유예는 용어 익히세요.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뭐라고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은 기소해서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뭐 기소를 안 한다. 엄청난 권력이죠, 그죠? 여러분, 그 범인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죠. 그 누가 이제 불만이겠습니까? 피의자, 피의자. 그게 가능하다. 그게 대한민국 검사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밑에 이제 공판 단계 보세요. 뭐 나머지 그 불기소, 불복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공판 단계 보시면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 이게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구나. 공판이라는 게 법원의 심리 절차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넘어가고요. 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70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증거 원칙에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죠. 요거 하나만 익힙시다. 근데 우리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법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위수정 이렇게 말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는 배제시키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살인 사건의 증거들이 근데 범죄 현장에 있겠죠, 그지? 아니면은 뭐 범인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그런 거를 뭐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집에 은닉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 것을 수사기관이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면 할까? 수사기관이 이 범인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있다면 피의자가 있어요. 피의자가 있고 근데 수사기관이다, 그죠?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있으면은 검사가 피의자 집에 있는 그 흉기를 근데 흉기 있어. 저기 있어.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법원에다가 가야 돼요. 가가지고 압수 영장을 신청해야 돼요. 이게죠. 압수란 게 가져오고 싶습니다. 저거 흉기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사건의 범죄 흉기니까 증거로 쓰게끔 가져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게 영장을 신청한다. 영장이라는 게 여러분, 영장이라는 게 이게 이제 허가장이에요. 허가장이에요. 허가장. 가져오도록 해주세요. 허가장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오케이 영장을 발부했단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오케이 가져와 라고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압수를 해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검사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가 해와가지고 그 흉기를 재판정에 법원에 나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요는 흉기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그래요 흉기로 인정할 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증거로 쓴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말 없이 그냥 가져오면은 그냥 수석이 아니고 그냥 쑥 내면은 판사가 못 본 걸로 쓰는 거예요.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반추해 봤을 때 수사기관은 믿을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수사기관은 뭘 한다고요? 증거를 조작한다는 어떤 불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절차를 아주 엄격해가지고 그런 어떤 장난칠 가능성을 줄인다 이야기야, 그지? 그는 뭐라고 한다고? 위법하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증거를 수집해온 것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일 마지막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흉기를 압수 영장 없이 가져왔다 그러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여러분 검사들 참 문제가 많은데 몇 년 전에는 검사가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사건도 있었긴 발각됐습니다. 발각됐는데 여전히 그 검사 잘 다니고 있어요. 왜요? 검사끼리 기소를 안 한다니까? 대놓고 기소를 안 해요. 그래서 뭘 하겠다고 지금?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거지. 그때 그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검사가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도 잘 다니고 있어요. 검사끼리 기소를 안 한다니까? 볼 때는 진짜 골 때는 일이 많다. 알고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검사만 기소권이 있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우리가 일 받으면 안 돼. 일 받으면 진통은. 자, 그래서 702페이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뭐 다른 법칙들은 그 위에 보시면 여러분 702페이지 위에서 뭐 자백 배제 법칙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 이제 자백 배제 법칙은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 왜 자백했는지 가만히 물어보니까 수사기관이 밤에 고문을 했네. 그래서 그죠? 아까 뭐 고문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 자백은 뭡니까?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화성 인쇄사건 사건입니까? 8차 범인으로 지목됐던 그 사람은 분명히 법정에 가가지고 자기가 수사기관이 자기를 고문했다는 사실을 판사 앞에서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판사가 못 들은 척했어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무전 유죄 이런 말 하는 거 그죠? 그때 뭐 변호사를 검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썼다 그러면은 풀려났겠지. 슬픈 일이지만은 저게 현실이에요. 세상이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거를 바꾸려 하니까 여러분, 그 기존의 그 현재 상태에서 재미를 누리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를 지금 벌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여러분, 여러분, 정관여우라는 게 뭔지 아는가? 정관여우라는 게 뭔지 아는가? 우리 뭐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뭐 그런 말 들어봤을 때 일반 학생은 뭐 잘, 약간 이런 게요.
우리 인천 같으면은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검찰청이 있어, 그죠? 인천검찰청이 있습니다. 인천검찰청에서 요번에 만약에 부장검사던 사람이 이제 이번에 변호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어떤 형사 사건이 문제돼 가지고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럼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과거에 며칠 전까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의 부하 검사이다, 그지? 그러면 어떡하냐? 전화 뜨고 전화. 김 검사 나야. 부장님. 아주 여전히 부장이야. 부장님 잘 계십니까? 아 그래 내가 요번에 저 사건 맡았는데 잘 봐봐. 네. 끝이야 그냥. 불기소야. 그래 돈을 버는 거야. 1년에 얼마쯤 벌겠습니까? 20억이 삐리가 없네. 본인 생활 때 20억이니? 더 벌어요. 더 법니다. 근데 끝마다 좀 달라요. 검사들 중에서는 제일 퇴임했을 때 제일 끝발 정관으로 한 1년 동안 쫙 빨아당길 수 있는 그게 검사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검사장이 한 해 몇 명 없습니다. 뭐 서울 검사장, 뭐 중앙지검 검사 몇 얼마 없어요. 얼마쯤 벌고 검사장 같은 얼마쯤 벌겠습니까? 자네가 생각하는 게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돼. 그 정도는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거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 고리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이게 계속 유지돼야 그게 되는 거야. 네. 왜? 수사권 있고 그런데 지금 김 검사가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야. 부장이 전화 걸어서 김 검사 내 하고 이 사건 내가 맡았는데 알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이거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견고하게 한 몇십 년 동안 왔어요. 이게 현실이야.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공무원이니까 뭐 공무원 대사면 공무원들은 또 좀 하여튼 되게 이게 추악한 면들이 많이 있어.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검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있잖아.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뭐 한 99% 사건은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한 1%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비율이 거꾸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꾸로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상당수가 많이 이 부분은 많이 바꿔야 돼.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많이 바꿔야 돼. 좀 옆에 썼습니다만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형선고 단계부터 이제 또 시험이 나옵니다. 유죄 판결, 형을 공판을 했어. 막 재판했다, 그죠? 공판했다, 그지? 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판사 입장에서 이제 저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심정이 형성되겠죠. 확신이 선다, 그지? 그러면은 죄가 있다 그러면은 유죄, 없다면 무죄하겠죠. 자,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유죄 판결에 보시면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있고, 선고유예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습니다. 실형 선고한다는 것은 근데 징역 5년 해가지고 깜빡이 진짜 보내는 거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집선고유예는 여러분, 징역 5년, 징역에 근데 징역 1년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면 여러분, 선고를 하면은 우리가 형을 선고하면은 나중에 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징역 1년 그러면은 선고했으면은 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고 뭐 유예. 네. 요게 선고예요. 선고에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선고하려고 하다가 딱 봐준다. 아직 이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고 뭐 땅땅땅 하기 전에 딱 그냥 요 상태거든요. 이게 선고예요. 선고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땅 선고했어요. 선고하면 뭐 한다고? 집행한다 그랬잖아. 선고하면은 집행하려고 했더니 집행을 판사가 뭐? 잠시만.
유예시켜줍니다. 이게 선고유예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다, 그지? 자,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정리 좀 해놨죠, 그죠? 여기 몇 가지 좀 외우겠습니다. 박스 700 옆 페이지, 그 옆에 페이지 박스를 좀 몇 가지 외우겠습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러니까 있죠. 두 가지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가석방까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선고유예는 여러분 좀 전에 아까 뭐라고? 이거는 선고유예는 좀 그 죄가 가벼울 때 합니다. 가벼울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년 이하의 징역, 그것만 징역, 금고 이런 거 좀 가벼운 사건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고를 유예시켜 주는데 얼마 동안 유예시켜 주느냐? 2년.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2년. 딱 2년입니다. 1년, 2년이야. 2년 동안 유예시켜줘요. 1년도 아니고 2년이야. 2년. 3년 아니야. 2년.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2년 동안 선고를 안 하고 딱 지켜보겠다는 거다. 그지? 저놈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인간이 돼 가는지, 그지? 잘못을 반성하는지 딱 보고 있다가 몇 년 동안? 2년 동안 봐줍니다. 봐주다가, 2년 동안 아무래도 진짜 자숙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를 인정해 주느냐?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면소의 효과다. 그 밑에 보이죠? 어떤 효과? 면소다. 이 면소라는 게 이 면해주겠다, 면해주겠다. 이는 절차로부터 면해주겠다. 더 이상 그 뭡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선고를 하지 않는다, 그죠? 완전히 선고를 이제 확실히 안 하겠다 이야기예요. 면소입니다. 면소라고 암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실효죠. 실효라는 거 뭐니까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고 쳤네. 뭐 마약을 먹는다든지, 그지? 뽕을 먹는다든지 사고 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니는 인간 안 되겠군. 그냥 미뤘다가 미룬 거 아니고 그냥 꽝꽝꽝 보내는 거. 이게 효력을 그냥 그 선고 유예를 없애버린다. 실효임에 미룬다. 그게 보시면 아니 그 유예 기간 중에 자격증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지. 선고 유예는 실효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말만 돼요. 이렇게. 다음 밑에 이제 임의적 보호관찰은 뭔가니까 이제 선고 유예를 했어요. 선고 유예를 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야, 안 지은 사람이에요? 지은 사람이야, 그지? 지은 사람이야. 원래는 깜빵이가 이 사람은 지금 밖에 풀어줬잖아. 그래서 보호관찰관을 딱 붙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 따라다니면서 본다, 이제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의적이야, 임의적. 필수적이 아니고 뭐라고? 임의적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다음 오른쪽 두 번째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몇 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유예는 선고유예는 딱 2년 동안 봐줬죠, 그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몇 년 동안 봐주느냐? 요거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1에서 5년 사이에 1년에서 5년 사이에 법원에서 정해줘요. 근데 한 3년 또는 4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근데 뭐 집행유예 기간을 한 3년 정해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러면은 일단 이런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해서 뭐 집행하려고 하는데 집행을 약간 미뤄졌다, 그죠? 몇 년 동안 미뤄진다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법원에서 정해주는 데 2년, 3년, 4년 이렇게 유예시켜줍니다. 유예를 다 유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자숙하면서 술집에도 안 가고 뭐 딴짓거리도 안 하고 그렇게 자수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형집행을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형집행은 형선고의 효과가 형집행이죠. 집행하지 않는 말은 형선고의 효력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형선고 효력 상실 이렇게 했다, 그죠? 그 형선고 효력 상실한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집행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되 그 표현을 익혀. 형, 선고, 효력, 상실, 면소, 이익을 익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벌들이 집행유예, 보통 재벌들이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죠. 집행유예는 풀어주는 거다, 그지? 그래서 보통 뭐 언론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집행유예 풀어주면은 와, 드디어 정의를 세웠다, 음벌에 처했다. 그렇게 보통 기사들이 쓰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노는 재벌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요? 푸근하고 이제 안도의 글을 쓰면서 아주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드디어 법원이 사법 정의를 밝혔다. 재벌들을 엄벌에 취했다. 참.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입니다. 그 사회의 현실이야. 뭐 좋든 싫든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더라. 자, 밑에 다음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있다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사고 치면은 다시 보낸다. 자, 밑에 임의적 보호관찰, 임의적 수강명령, 임의적 사회봉사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전부 다 임의적으로는 다 가능하다. 이거는 필요적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에 가석방은 여러분 집행했어. 집행하고 했어. 이제 교도소에 있다는 얘기지. 있는 사람을 수용 중인 사람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풀어주는 게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이에요. 이 가석방은 이제 모범수한테 가석방 시키죠. 이는 그 수용자를 중간에 풀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가석방 보시면은 뭐 무기징역자도 풀어줄 수 있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가능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지나치게 세밀한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가석방 이따만 기억하시고요. 이 가석방 기간 동안에 그 사고 안 치고 기간을 잘 지내면은 형 집행을 완전히 끝내줍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보시면 좀 이거는 필요적 보호관찰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을 나머지 앞에 두 가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 화성 사건 이춘재인가 걔가 사실은 너무나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해가지고 이번에 가석방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고 알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이번에 안 터졌더라면은 이춘재가 모범수로서 가석방되어 나와서 또 사고 쳤어요. 그런 자들은 살인의 쾌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살인의 쾌감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시간 동안에 교도 생활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하여튼 막은 거예요. 진짜 인간이 아니죠, 그죠? 그게 이제 가석방제도 그런 것들입니다. 자, 넘깁니다. 자, 뒤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하기 문제 한번 보세요. 704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자, 가가 무슨 단계일까요? 가 뒤에 공소제기지. 공소제기 앞 단계니까 수사 단계야. 수사하고 나서
공소한다, 공소제기한다 이 말이다, 그렇지? 그럼 나는 뭘까요? 나는 공소제기 이후 단계니까 공판 단계야, 공판 단계. 다는 뭘까요? 형이 확정된 이유니까 집행 단계, 형집행 단계. 수사 단계, 공판 단계, 형집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1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단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아까 피의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불리한 진술 거부권 거죠. 그거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뭐든 간에 피의자, 피고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는 현행범은 없고 그런 거 없어. 이번에 나 단계는 공판 단계에서는 자, 사실 인정은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증거를 해야 되지, 그지? 증거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에 나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아까도 보석 청구를 보석이나 구속특부심사는 청구를 의뢰한다고? 법원에 한다고. 구속특부심사도 구속특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한 행위다, 그죠? 그래서 3번에 나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검찰청에 보석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한다. 4번입니다. 다단계에서 정집행 단계에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수강 명령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호 관찰을 한다. 자, 밑에 여러분 적결 심판이 있습니다. 적결 심판은 이거는 좀 가벼운 사건들이죠. 뭐 도로교통 그 가벼운 범죄, 근데 20만 이하의 벌금 이 정도들.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 아주 그냥 벌금 정도, 많아봤자 벌금도 20만 원 이하, 아주 사소한 범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창하게 검사가 기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찰이 주로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적결 심판인데요. 다만 그래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게 다시 하기 힘들 거예요. 이진 한번 나왔었는데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가 돼서. 자, 그래서 거기 원래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 재판은 여러 차례 해야 되지만 이거는 거의 한두 번 하고요. 그것도 여러분 거기에 밑에서 한 3번째 줄 보세요. 원래는 재판할 때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돼요.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적결 심판 줄여서 적심 이렇게 하죠. 자, 이제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거 예전에 우리 한번 놓았지만 이게 예전에 또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암기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여러분 재판에 누가 참여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해서 재판한다. 그 사람을 우리가 배심원 이렇게 말하죠. 배심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배심 재판이 참여 재판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에요. 자, 그럼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누구냐? 일단은 구하기 전에 거기 배심원부터 봅시다. 니은에. 그러니까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여기서 유일하게 20살입니다. 보통 나이는 다 19세로 통일되어 있는데 여기서만은 20세예요. 20세부터 배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럼 배심원이 되려 그러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냐? 근데 학력 제한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심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안 돼. 그죠? 국회의원은 여러분 배심원 자리에 있으면은 이 인간은 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떠들겠지. 그래서 안 돼. 이런 인간들 안 돼. 몇 가지 안 돼. 내가 좀 거기 보시면은 봐봐요. 거기에 배심원에서 3번째 줄 보세요. 이름 맞죠?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하는 사람. 이거 나중에 법 조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안 된다.
다음에 배심원 숫자가 중요합니다. 좀 무거운 중요한 사건들 있죠. 중요한 사건들은 9명이야. 그리고 나머지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은 7명이야. 그런데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 좀 일부 자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5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9명, 7명, 한번 거기 어딘가 여러분 배심원에서 아래쪽에서 네 번째 그 보면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줄 것이에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등 금고 등일 때는 9명, 그 밖의 사건은 7명, 그죠? 다음에 피고인이 일부 주요 내용을 인정했을 때는 5명. 그러니까 9명, 9명, 7명, 5명 순차적으로 외우세요. 그건 암기사항입니다. 다음에 적용 대상 범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 배심원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합의 사건이야. 합의 사건. 합의 사건인데 1심입니다. 1심이고 민사사건 안 돼요. 민사사건 안 돼. 민사사건을 제외한 합의사건 1심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그게 지금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사건은 민사사건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민사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을, 합의부 사건 알죠? 우리 지난주에 단독법원, 단독부 합의부 그 이야기입니다. 합의부 사건 1심에서만 한다. 2심, 3심 안 돼요. 1심에서만 한다. 자, 여기는 뭐가 있느냐? 피고인 의사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판사가 있으면은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이게 B가 피고인이요. 피고인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오면은 판사가 물어본다는 얘기야. 판사가 B한테요. 피고인, 네 일반적인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를래? 아니면은 국민 참여 재판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통상적인 재판 절차라는 것은 그냥 우리 하듯이 판사하고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여 재판은 국민 참여는 뭡니까? 판소가 있지만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배심원들이 앉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참여 재판입니다. 우리 방청객들은 여기 앉아있다, 그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여기 없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있는 게 국민 참여야.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봅니다. 니 없이 할래? 있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피고인 지가 나는 뭐 일반적인 통상 할 때 원래 하던 대로 할게 아니면은 우리는 뭐 국민 참여할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피고인 의사 확인 제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럴 들어가요. 피고인이 있잖아. 피고인이 저는 국민 참여 재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네가 그래? 그래. 네가 뭐 원하면 그렇게 하자.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배제도 가능해야 돼. 피고인 의사의 배제도 가능합니다. 배제 가능해요. 피고인의 생각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경우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뭐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제추행 같으면은 그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사 어차피 나쁜 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범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지만은 배심원은 사실은 일반인들이잖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자기의 그런 추행되었던 그거를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만약에 피해자가 그런 뜻을 밝히면은 법원은 피고인이 참여재판 원해도 무시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일단 705페이지에 보세요. 첫째 줄 중간에 보이네. 피고인 의사확인제도 해놨고 관로석 해놨죠. 자, 단입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밑에 가로치고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뭐를 할 수 있다? 배제 결정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